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내용이 있습니다. 만약에요, 당신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, 좀 안타깝지만 파산 선고를 받게 됐다면요. 그럼 그 보험에 있는 해약 환급금, 그거 어떻게 될까요? 내가 계속 가질 수 있는 건지, 아니면 뭐 채권자들한테 다 돌아가는 건지, 오늘 바로 이 문제, 답을 찾아보겠습니다.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거든요. 그걸 가지고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텐데요. 이게 그냥 뭐 법률 전문가들만 알아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. 보험 가진 분들, 특히 혹시라도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.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. 맞습니다. 이게 파산이란 상황이 오면 사실 내 재산이 어떻게 되나, 특히 뭐 당장 생계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보험 해약 환급금 같은 거.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죠. 이번 판결은 그 파산 절차에서 파산 관제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역할이 어디까지고 또 채무자는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나 그 사이에서 좀 균형을 잡으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. 네, 그럼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이 판결에서 제일 중요한 거,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이 보험을 해지했을 때 왜 그 해약 환급금 전부를 보호받지는 못하는지, 그리고 또 정확히 얼마까지는 지킬 수 있는 건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봤으면 합니다.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. 파산 선고를 받으면 뭐 가진 재산 대부분이 파산 재단이라는 데로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돈이 되는 거고요. 네, 그게 기본 원칙이죠. 근데 항상 예외는 있잖아요. 법에서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. 딱 정해놓은 압류 금지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건 정말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거라서 파산재단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. 아, 그럼 오늘 얘기하는 이 보장성 보험의 해약 환급금도 이 압류 금지 재산이 될 수도 있다, 이런 거군요. 근데 그 전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보호되느냐, 그 범위가 문제라는 거죠. 바로 그겁니다. 딱 그 지점이에요. 관련 법 규정을 보면요.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요. 첫 번째는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, 그러니까 당신 대신 보험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법원 통해서 그 보험금 내가 받겠다. 뭐 이런 결정, 추심이나 전부 명령 같은 걸 받아서 해지하는 경우예요. 이때 생기는 해약환급금은 놀랍게도 전액 압류가 안 됩니다. 와, 채권자가 직접 나서면 오히려 전액 보호가 된다고요? 이거 좀 의외인데요? 그렇죠. 약간 의외일 수 있는데 법이 그만큼 채무자를 좀 보호하려고 하는 거겠죠. 근데 두 번째 상황이 있어요.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런 경우가 아닌 다른 이유로 보험이 해지돼서 해약환급금이 나올 때는 딱 150만 원. 150만 원 이하 금액만 압류가 금지됩니다. 아,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오네요. 파산 절차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제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. 이 사람이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이건 방금 말씀하신 두 경우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? 채권자랑 비슷하게 봐서 전액 보호, 아니면 그 외 사유로 봐서 150만 원 한도. 네, 대법원은 후자, 그러니까 150만 원까지만 압류 금지되는 경우라고 봤습니다. 파산관제인이 해지하는 건 특정 채권자가 자기 빚 받으려고 직접 해지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본 거죠. 근데요,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어차피 파산은 관제인도는 채권자들 돈 받아주려고 일하는 사람 아닌가요? 근데 왜 이걸 법적으로 다르게 보는 건지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까요? 아, 네.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. 이게 핵심적인 차이가 파산관제인의 역할에 있거든요. 첫째로 파산관제인은 특정 채권자 한두 사람의 이익만 보는 게 아니에요. 법원이 선임해서 파산 절차 전체를 좀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고요. 모든 채권자 이익이랑 또 채무자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공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둘째는 이 파산 절차라는 것 자체가 그냥 빚만 청산하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. 채무자한테 빚에서 벗어나서 새로 출발할 기회, 즉 면책을 주는 목적도 있다는 걸 고려한 겁니다. 그래서 해약 환급금이 일단 파산재단에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면책받으면 채무자 생계보장이라는 그 압류 금지 취지가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다. 뭐 이렇게 본 거죠. 아, 그렇군요. 단순히 그냥 돈 문제만이 아니라 파산 관제인의 그 공적인 지위, 또 파산 제도 자체의 목적까지 다 고려한 거네요. 깊은 뜻이 있었네요. 그럼 파산 관제인이 해지하면 무조건 150만 원, 딱 거기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채권자들한테 가는 건가요? 만약에 채무자가 정말 특별히 사정이 딱하다면요.
뭐 아프다거나. 다행히 그렇진 않습니다. 여기 아주 중요한 재량이라는 게 있어요.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그 생활 형편이나 뭐 건강 상태, 당장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다 살펴봅니다. 그래서 이분한테는 150만 원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요.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150만 원 넘는 돈이라도 전부나 일부를 파산재단에서 빼서 채무자한테 돌려줄 수 있어요. 아하, 야,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. 그러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군요. 파산했을 때 내 보험을 누가 해제하느냐, 여기에 따라서 내가 지킬 수 있는 돈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. 파산 관제인이 해제하면 일단 150만 원은 법으로 딱 보호되고 그 이상은 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관제인이 판단하고 또 법원이 허가해주면 추가로 더 보호받을 수도 있다. 이런 거군요. 네, 오늘 저희는 파산했을 때 보장성 보험 해약 환급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 대법원 판결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. 핵심은 파산 관제인이 해제하면 채권자가 직접 해제할 때랑 달라서 일단 150만 원까지만 법적으로 자동 보호된다는 점이었죠. 네, 맞습니다. 파산관제인의 그 공적인 역할 그리고 파산 절차 자체의 특성을 잘 반영한 판결이라고 생각해요. 150만 원이라는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하면서도 또 동시에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게 재량의 여지를 남겨뒀잖아요. 이걸 보면 법이 채무자 보호와 채권자 권리 사이에서 어떻게든 좀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이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. 파산 절차에서 누가 그 행동을 하느냐, 그 주체에 따라서 법적인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혹시 보험 말고 당신이 가진 다른 종류의 재산이나 권리 중에서도 파산 관제인이 행사할 때랑 개별 채권자가 행사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또 없을까요? 한 번쯤 당신의 자산을 떠올려 보시면서 이런 법적 논리가 적용될 만한 게 또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.